자, 그럼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영웅은 영화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사실을 기록하시는 분들도 영웅입니다. 오늘부터 기자의 눈, 기자의 시선으로 부산의 정치 이야기를 발로 뛰며 기록하는 이 시대의 영웅 호걸입니다. 국제신문 정치부 박호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국제신문 박호걸입니다. 네, 제가 영웅 호걸이라고 소개했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박 기자님?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무슨 네. 캡틴 국제신문, 캡틴 부산인도 아니고 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영웅 호걸이다, 산중 호걸이다, 이런 농담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냥 박호걸입니다. 네. 박호걸이고 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네. 그냥 그래도 시민들 편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기자 역할만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도 이름 때문에 영웅 호걸 이런 농담들을 많이 받으셨나요? 많이 받았습니다. 네. 혹시 제가 상처를 드린 건 아니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박호걸 기자님 첫 시간인데 조금 부담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호걸 기자의 이력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3년 12월에 국제신문에 입사를 하셔서 경제부와 편집부, 사회부 그리고 기획탐사팀을 거치면서 현재는 정치부 소속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기사로 한국기자협회 제399회 이달의 기자상도 수상을 했고요. 기획기사 77번 버스가 간다로 일경 언론사 장려상도 수상하신 그야말로 저희가 모시기 힘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제 표현이 괜찮으십니까? 민망하네요. 민망하고. 네. 사실 한국기자상, 한국신문상 이런 건 좀 빠졌네요. 네, 저희가 사전 조사 당시에 그런 것들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작가님 앞으로는 이런 것들 꼭 챙겨주십시오. 아닙니다. 네, 호걸 기자님 안 나오십니다. 그런 거. 네. 그냥 열심히 했고요. 네. 그냥 상은 운 좋아서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냥 기자로서 그냥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신문 지면이 아니라 BBS 불교방송 라디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로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른 아침에 오셔가지고 좀 불편했을 텐데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제가 팬 기자인데 네. 이렇게 신문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생동감 넘치는 라디오로 독자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사실 조금 떨립니다. 떨리고 설레면서도 부산의 민심을 좀 정확하게 전달해야겠다라는 좀 책임감이 들어서 네. 좀 어깨도 좀 많이 무겁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박창민 앵커께서 저를 이렇게 꼬셔와가지고 참여하게 됐는데 네. 아무튼 여러 정치자분들께 지역 정치를 좀 더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박호걸 기자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첫 시간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떨리거나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호걸 기자와 함께 할 이 시간 주로 어떤 정치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겠습니까? 네. 이 코너에서는요. 한 주 동안 부산 정치권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 깊게 짚어볼 생각입니다. 보도기사만으로 전하기 어려웠던 현장의 분위기와 뒷이야기 그리고 정치인들의 실제 반응까지 함께 전하면서 왜 이 이슈가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취재한 정치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정치 이야기라는 점이 이 코너만의 가장 특별한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핵심은 박호걸 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취재한 그런 기사들을 다루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자마다 취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박호걸 기자만의 취재 원칙 그리고 스스로 정해둔 기준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마다 취재 스타일이 다른 것도 있는데 네. 부서마다 좀 취재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사회부 취재 방법, 경제부 방법, 정치부 방법 다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부서에서는 다 팩트가 중요하지만 네. 사회부 때는 진짜 특히 이 팩트가 더 중요합니다. 이 잘못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정치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나 맥락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경제부는 이제 배경 지식에 대한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때 부서에 맞게 취재를 해왔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공통적으로는 현장에서 발견한 한 현상을 가지고 그걸 종합적이고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풀어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취재 경력들을 다 여쭤보기에는 이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정치부로 오셔서 최근에 기억이 남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장면을 하나 꼽으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꼽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사회부 경제부를 조금 오래 했고 네. 그 정치부로 온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좀 정치부 초보 기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현장을 꼽는다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그 한 달 전에 부산에 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네. 당시 이제 조국 대표에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장관이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라고 했더니 되게 씩 웃으면서 장동혁 대표가 하자면 하겠는데 소위 이제 그 한동훈은 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천부터 받고 와라. 네. 그 걱정이나 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면박을 줬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전국적 이슈로 불거지게 됐는데 그 현장이 좀 기억이 남습니다. 네. 자, 이런 현장에서 질문을 드렸고 반응들이 이렇게 재밌게 나오면 보람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이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언제였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기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 효능감을 느끼고 그걸 느끼게 되는 순간에 야 기자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듭니다. 네. 제가 기사했던 내용 중에 시정이 반영돼서 좀 사회가 실제로 조금 변화되거나 좀 좋은 쪽으로 조금 나가는 방향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효능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그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여했다가 네. 이거 도로를 실제로 달려보니까 너무 위험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요소를 좀 발굴해서 좀 전달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화제가 되면서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뭐 서병수 시장, 뭐 국토위였던 이현승 의원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도 와서 보시고 이랬었는데 막 고속도로에서 막 차가 잘못 들어가지고 뒤로 후진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구조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지적한 이후에 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전장치가 많이 보강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취재 현장에서의 경력들을 이 정치 스토커와 함께 하면서 기자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2026년 부산의 정치 이슈를 이야기하면 이 지방선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재의 부산 지역 판세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 한마디로 안개 속 대혼전입니다. 안개 속이다. 예. 네.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주자였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네. 통일교 의혹에 연루되면서 위기에 빠진 듯 했거든요. 근데 어제 국제신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전재수에 대한 지지세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전통적인 그 보수 강세 지형이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네. 국제신문도 그렇지만 지금 중앙 언론사들의 각종 여론조사도 어제 오늘 발표가 됐는데 국제신문하고 비슷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취재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 먼저 제가 여론조사 이번에 말씀드릴 여론조사는 국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31일 날 발표한 조사입니다. 12월 31일 날. 네. 지난 달 27일, 28일 부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부산시장 가상 양자 대결 결과를 보면 네.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48.1%, 48.1%. 네. 국민의힘 박형준 현 시장이 35.8%를 기록했습니다.
다자 대결도 봤는데요. 네. 다자 대결에서는 전재수가 30.8%, 박형준 시장이 19.5%였고요. 그 양자 다자 모두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결과인데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중 가장 그 격차가 컸기 때문에 지역 정가가 좀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박형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52.3%로 과반을 넘었다는 점이 박 시장 측에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네, 통일교 사태가 일어나면서 박형준 시장 측이 좀 엷은 미소를 띠지 않나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네. 현재 여론조사 판세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좀 다소 뒤처지는 그런 양상인데 그 배경이나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그 크게 두 가지 요인이 겹친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중앙 정치의 영향인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그 최근에 보여준 일련의 행보, 장동혁 대표가 취임 이후에 중도층 외연 확장은 나서지 않고 자기 지지층 결집에 좀 집중하면서 다소 조금 그 우클릭, 네. 좀 극단적인 우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에 대한 반발 심리가 부산 지역 내 중도층에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시정에 대한 심판론입니다. 네. 그 박 시장이 지금 6년째 부산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30 엑스포 유치 같은 대형 사업에 좀 실패한 점, 네. 그리고 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정책들이 눈에 띄는 정책들이 부족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그 현역 프리미엄보다는 심판론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국제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시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반이 넘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는 박 기자 이른바 줄투표 경향도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시장과 하위 선거 후보를 동일 정당으로 선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장을 뽑은 같은 당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뽑겠다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선거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네. 강력한 이들을 이끌 만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시장 후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전재수 의원이 다자 적합도 조사에서 30%대를 기록했거든요. 네. 이는 그 같은 당 소속 이재성 사을 지역위원장이 6%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격차가 크죠.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네. 이제 지지층이 전재수 후보에게 결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투표 성향도 이번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박호골 기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 시민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현안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뭐냐? 그러면 네. 경제와 성과였습니다. 그 차기 시장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응답자의 71.8%가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네. 2위가 12%를 차지한 그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착공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얼마나 시민들이 경제와 그 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도 육성 정책과 이번 선거에 해양수도 육성 정책 성과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72%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네. 시민들이 먹거리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네. 경제 문제와 정책들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들은 항상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인데 시간이 다 돼서요. 저희가 마련한 질문들을 다 드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시간들이 참 빨리 흐릅니다, 박 기자. 그렇네요. 네. 생각보다 훌쩍 가죠, 그죠? 말을 좀 빨리 했는데도 이렇게 네. 시간이 네. 모자라다는 점 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호골 기자께서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전혀. 요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들이면서 예.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예. 앞으로 이 시간 어떻게 좀 꾸밀지 마지막 우리 청취자나 시민들에게 인사드리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네, 그 병원년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새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뭐 새로운 각오랄까요?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좀 전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간에 웃음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박호걸 기자, 국제신문 정치부 박호걸 기자와 함께하는 부산 정치 스토커 기자의 눈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호걸 기자. 고맙습니다. 네.